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의 경우를 보시면 2월 달부터 해서 거의 4월 초반까지 이때 지수가 급락을 하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락을 한 겁니다. 지수 자체가 2월 달 대비해서 거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2%가 빠지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4월 초에 저점을 잡은 다음에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인데요. S&P 500도 2월 달부터 고점 찍고 관세 연항에서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강력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빠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 대비해서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33%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26%나 벌써 반등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다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한번 보시면 물론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단기 반등이 아니라 큰 흐름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의 월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할 때가 있었죠. 이때 이후에 지금 아직도 상당 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이 이만큼인데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 왔습니다. 2500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2021년 고점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아직도 지수는 이 바닥 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 강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낙폭과대 반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을 보시면 미국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미국 나스닥은 이미 2021년 고점을 여기서 넘어섰죠. 넘어서고 나서 최근에 급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상승의 움직임이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GDP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닥의 월봉도 그렇고 이 코스피의 월봉도 보시면 자, 이런 2021년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이 언제 올 것인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보다는 이런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 증시에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조가 매출 넘었고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 1분기 매출은 지금 월가 평균 예상치보다 2% 이상 소폭적 상승을 했는데 이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가 시장 전망치를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가 기존에 6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자본 지출을 상향 조정했냐? 바로 AI입니다.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 하드웨어 투자도 해야 된다.
여전히 AI가 돈을 벌어주고 있고 AI에 계속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 성장세에 힘입어서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크게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업부 분야에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사업, 이게 AI 사업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가 증가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도 지금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도 지금 애저 이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33%, 이거 거의 AI 쪽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지만 이런 AI 서비스도 이제 애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크게 증가했다. 예, 이거 좀 주심히 보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16포인트가 AI 관련된 성장이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뒤처지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급등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8%대. 그리고 지금 다른 AI 기업,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금 5% 급등을 하고 있어요. 5%.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도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3%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이 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이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오늘 미국 시장으로 오늘 개장 전에는 일라일리, 뭐 모더나, 맥도날드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 후에는 또 빅테크,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 빅테크죠.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보겠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그래서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지금 호조를 보이는 걸 보면 애플과 아마존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3% 성장을 해버렸어요. 역성장.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역풍이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무역 적자를 늘렸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증가를 해버리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둔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2024년도에 보시면 1.4%, 2분기에는 3.3%, 3분기에는 3.1%, 4분기까지도 2.4% 계속 성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자,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3%로 뚝 떨어졌다. 이게 관세 영향으로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게 이 수입입니다. 수입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수입액이 40% 급등했어요. 왜? 이게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죠. 폭등. 근데 반면에 같은 기간에 수출액은 1.8%만 늘었어.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됐다. 역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분기 경제 성장률 감소는 관세 영향으로 해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하고, 2분기에는 수입이 정상화되면 GDP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관세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도 좀 침체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지금 145%라는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때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도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호 관세 이런 형식으로 관세를 때렸죠. 그럼 이제 관세 때리고 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관세 때리고 나서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협상.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가장 강권은 중국인데 중국도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애플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가장 먼저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을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좀 차지를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만 하더라도 브로드컴의 시총이 밀렸었는데 최근 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좀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도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 상위 기업들의 가장 핵심 지금 산업은 바로 AI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빅테크 상위 중 기업들 중에서 저는 가장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가 기업은 바로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셔야 되면 테슬라는 단순히 이런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에너지 저장도 하죠. 자율주행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도 하죠. 그래서 지금 AI 기술 플랫폼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기술 중심 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강력하게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추진 중인 AI, 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자율주행. 이게 바로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미국 전역으로 지금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게 바로 둘 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가치는 뭐 이런 메가캡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지만 AI하고 로봇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일어나는 이 로봇택시, 로봇 그 자율주행 쪽이죠. 이게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캐시 우드라고 하는 돈나무 언니가 이런 CEO로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 로봇택시 산업을 전망한 게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도 테슬라 단독으로도 아크 인베스트의 로봇택시 산업 전망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 요약을 보시면 2030년까지 로봇택시의 총 규모는 약 5천만 대 이를 것이다. 그 중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의 뭐 디자인, 그 다음에 엔진 성능 이런 거 보고 이제 차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는 게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테슬라의 이런 FSD 기술, 미국은 지금 오픈돼 있죠. 이거를 한번 맛본 이런 테슬라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차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테슬라의 FSD가 들어올 것 같고 또 다른 나라 뭐 일본, 유럽 쪽도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죠. 근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소프트 파워는 약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 1위는 미국의 테슬라, 2위가 중국이죠. 중국이 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쪽이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장 속도를 보시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로봇택시 시장 초기 단계다. 아마 시장 초기다 보니까 여전히 확산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 이때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5천만 대. 그래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분석한 이 시장 점유율 전망치를 보시면
이 보라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2028년, 2029년, 30년이 갈수록 이 보라색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 왜 이 로보택시가 중요하냐면 로보택시의 시장 규모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예상치가 2030년도가 되면 총 34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34조 달러. 3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경이 넘는데 4경. 4경이라는 지금 셀 수 없는 지금 수치의 시장 규모로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50포인트 전망하고 있는데 20에서 30포인트만 가져가더라도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26조 달러. 이것도 바로 3경이 넘습니다. 3경. 이쪽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 화웨이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실제 비교한 겁니다. 왜? 미국의 1등 테슬라하고 중국의 1등 화웨이가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얼마나 될지. 자, 보시면 지금 이 테슬라의 FSD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이런 지하 도로입니다. 지하 도로를 타고 지금 주차를 하려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화웨이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인간이 운전하듯이, 자, 보시면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계속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이 구불구불한 주차장 길도 지금 테슬라는 FSD가 엄청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FSD는 그냥 가능성만 있다고 하는 게 실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테슬라를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테슬라라는 기업들이 왜 혁신적인 기업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요약을 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바닥을 찍고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 증시 전망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바로 저는 이 테슬라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하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이 지나면 4일간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자, 긴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테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